네, 여러분 오늘 대담한 대담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시면서 정책위원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아, 의원님 요즘 공사 다망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의원님보다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조금 빠졌습니다. 네,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일이 좀 많고 해서요. 네. 뭘 좀 챙겨 먹으면서 하긴 하는데 약간 이제 때우는 분위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지네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 추석 민심을 연휴 동안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 의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듣고 보고 느끼신 추석 민심은 어떠셨나요? 일단 명절 전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전통시장을 가서 뵈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기 있고 좋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좋다. 민생회복지원금 그 8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네. 쓰는데 네, 그때가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통시장에 손님이 없을 때래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추석 전에 마침 또 2차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이 발행이 돼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냐.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오히려 추석 기간 중에는 네. 정치 얘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그러면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민주당 잘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님 잘하고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있다. 계시다. 네. 그래서 일단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정치 얘기를 안 하시? 안 하시고 있고 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하려고 하면 네. 얘기 뭐 때문에 하냐 네. 하지 말자. 아, 그 이렇게 일반 언급하기도 싫다.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랬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정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보면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안 하시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사실 입에 담기만 해도 속 터지고 이렇게 분노 유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싫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런 분노 유발자 국민의힘 이런 발언들에서 더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김현지 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뿐만 아니라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관세 협정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물가 뭐 아니면 부동산 그 집값 인상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조리 다 문제 이재명 탓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부러운 거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논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논란 아닌데 논란이라고. 본인들이 논란이라고 하면 논란이 되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출석 요구하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이제 출석 요구와 관련된 게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인사이동이 있을 시점이어서 부속실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나가는 게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논란이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제가 보니까 국힘에서 이걸 논란으로 좀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역대 대법원장 중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까지 나오는 대법원장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신뢰도 평가에서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사퇴가 나왔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법원장 스스로의 본인이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어느 정치권 뒤에 이렇게 약간 가리듯이 숨어서 입장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입장 발표를 안 하는 것의 가장 큰 지점은 12.3 내란 사태 때 대법원으로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에서부터 저는 국민들이 과연 대법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미중요의 사태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대법원이 아무런 발언을 안 해? 근데 대법원이 우리는 상권 분립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아무런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대법원은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정말 국민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것을 깨고 진정하게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지금도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그렇죠. 대한 해명을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된다. 왜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아침에 출근길에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저는 한마디라도 필요했었다고 봐요. 굉장히 네. 부적절했었었고 네. 국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 그래서, 해제 의결을 해준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래서 또 감사하게 사법부의 생각한다.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만 됐었어도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죠.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교체하려고 결정할 수 했죠. 있어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그 불신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게 불신에 의심이 있었는데 불신이 더해지는 상황을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깨야 하는 주체는 스스로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의심이 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이 의구심을 해소해라라고 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뭐 마치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 왜 국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냐. 당신들이 의구심을 깨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윤어게인 네. 내지는 그 당시 12.3 내란이 옳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발언들을 해가는 상황에서 맞아요.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도 지지를 또는 신뢰를 획득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법원조차도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대법원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답변을 네. 국민들을 대신한 대의기구인 국회에 그런 국회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압박이 이제 이재명 1인 독재 체제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그 조희대 그다음에 대법원의 이 선거 개입이 국민의힘이 배후에 있나 아니면 공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 네. 네, 그걸 점점 더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세력까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직접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이상한 분들을 외국에서부터 모셔와가지고 네, 모스탕을 강의를 하거나 네. 하는 그런 행위까지를 아주 서슴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한때는 몇 달 전만 해도 국정을 책임지는 당이었었던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었죠. 그런데 그 당시 진짜로 독재를 꿈꾸고 있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했던가. 네, 아무런 침묵했죠. 침묵했죠. 네, 12.3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에서도 폭동에서도 침묵했었고. 네, 그리고 침묵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 2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그 권력에 대한 제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거나 또는 김건희 씨가 한마디 하면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네. 다 내 뜻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되리라 네.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독재를 꿈꾸던 그 정권 하에서 단 한마디도 못했던 분들이 지금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12.3 내란으로 무너져 내린 지난 3년 동안에 사실 민생을 전혀 살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거의 대통령 노름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엉망이 되어 있는 민생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그것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 함께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에만 좀 이렇게 여념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새로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가가지고는 내란과 단절하지도 아니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죄가를 물어야 하는 그 위치로 자리 이동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편을 드는 거기에다 더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과정이 불투명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의 음모론에 휩싸여서 가는 하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저 정당에 다시 한번 뭐 기회를 존속 주는 것이 이유를, 맞냐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만들어낼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나 국민의힘은 통렬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네.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추석 특집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에 냉고에.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너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국민의힘은 선전선동 뭐 잃어버린 뭐 48시간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잃어버린 48시간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탄핵을 당했던 전직 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하는지를 모르게끔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치 이제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 그것이 바꿔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네.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허위 사실이어서 저희 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역할인 네. 것은 분명하고요. 네. 국정 자원에 대한 화제가 났을 때 그 화제와 관련된 것을 보고를 받고 일단 국무총리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1차 조치를 일단 불을 끄는 것이 급하니까 그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K푸드 관련한 홍보에 네, 있어서 했었고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줬어요. 하도 이것을 좀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게 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시청률이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예.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높았었던 시청률이 없었는데 네. 문제는 그걸 다 보시고 난 국민들이 재밌는데? 홍보를 라는, 해줬죠. 예, 홍보를 예. 해줬고 또 하나가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과정 전체를 보시면 네. 단 한마디도 정치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K푸드 문화적 그 상품으로서의 K푸드가 나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네. 실제 맞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어떤 사람의 입에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 그걸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문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네. 길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에 사실 방점이 잡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차라리 냉부회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 전에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했었던 문제 제기가 아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낸 것이었고 오히려 홍보를 해주고 맞아 이게 필요했었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쉬움이 들어요. 사실 대통령은 1인 다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김민석 총리께서도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저는 뭐 야당이 추석 연휴에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그 내란 사태 또 여러 가지를 겪어왔었던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그래 대한민국 음식을 앞에 놓고 네. 그냥 편안하게 국민들과 함께 추석 연휴 동안에 잠깐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가지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틀에서 야당에서의 역할 그렇죠. 또는 그런 발언 이런 걸 했었으면 글쎄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맞아 야당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하네 내지는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이 조금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걸 살리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안타까워졌죠. 네, 사실 K푸드를 전 세계로 보내고 시래기를 이제 알릴 수 있는 전통 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비판을 위한 비판 소재로 썼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시래기 여기에 피자. 대해서 네. 박지원 의원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사실 이제 처음에
대통령님의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워낙 문제를 삼으니까 대통령께서 유엔 그리고 이제 미국 방문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의 그 시간별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혔어요. 네. 밝혔었는데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했다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아쉬움을 얘기는 하시는데 네. 뭐 저는 그 얘기도 일견 어차피 알려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뒤에 알려지면서 이런 이제 뭐 논란처럼 돼버렸는데 어차피 알려질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공개를 했었어도 좋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불이 완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조금 불을 부담스럽죠. 끄고 하는 것에는 네.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라도 알리긴 해야 되겠다라는 다만 시차를 좀 둬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생각이 드는데 다 있죠.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를 또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네.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의원님은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통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근데 하죠, 저희.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속도 차가 날 때 좀 난감하다.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행정부가 굉장히 잘 지내야 되는데 당과 정 사이에 좀 속도 아니면 이견 여러 가지 좀 약간의 파열음이 있는 게 아니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파열음은 없고요. 네. 이제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보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당은 이게 12.3 내란을 거치면서 그리고 지난 3년 윤석열 그 비상식적인 정권을 거치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개혁 의제들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개혁과 관련한 의제들은 빨리 일단 던지고 난 뒤에 일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대통령실이나 정부로 보면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지요.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속도감에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초기에 이 속도를 좀 맞추는 과정이 마치 조금은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걸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는 발을 잘 맞추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지금은 말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발을 맞추기 위해서 당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정감사와 내년 이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특검을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국정 운영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디어 드러나고 있어서 네.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민생 회복이 우선이고요. 네. 일단 나라를 정상적인 기조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담한 대담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